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회유했고 또 그 와중에 2차 가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한 당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었음에도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노골적인 은폐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특검팀이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참 아버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셨던 걸로. 네, 사실은 아버님께서 빈소를 지금 발인을 하지 않고 네. 이해람 중사 시신이 그대로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어요, 냉동고에. 네. 그곳이 이제 분당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이거든요. 네. 이제 군이 관리하는 곳이죠. 네. 그곳에서 사실 저희가 뭐 장례를 치르지 마라 이런 말씀도 안 드렸어요.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죠. 예, 그렇죠. 사실 한국에 또 이제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네.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예법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했을 때는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좀 말리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버님 의사가 굉장히 완고하시고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버님이 이제 어제 뭐 KBS도 나오셨지만 마스크 벗으셨는데 이제 수염을 기르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의 죽음에 이제 실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이 수염 깎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선언하시고 해서 네. 사실 빈소가 그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거기 숙식을 하세요. 1년째.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예, 저도 몰랐습니다. 댁에 예. 가시지 않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장소를 가봤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네, 네. 그냥 먹고 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딸 옆에서. 아.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냉동고 시신이 안치돼 있는 곳에 가면 앞에 또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네. 그거 이제 바라보고 오시고 맨날 다짐하시고 이러시는데 아버님이 사실은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특검도 통과된 거고 그 특검이 통과된 이유는 또 여야 만장일치로 됐거든요. 네, 네. 그것도 사실은 국민적 여론이 의혹이 있다라는 것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여야가 합의를 잘 하지 않았나 좀 늦었지만은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현판식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출범을 했죠. 네네네. 출범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정도는 뭐 알고는 있었는데 아버님이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이 안치된 곳에서 숙식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저도 몰랐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지 못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님의 노력 그리고 군인권센터의 노력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출범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특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항상 수사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역대 특검을 보면 네.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치적인 정쟁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네. 그래서 특검 도입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울러서 인권 침해 사건, 네. 개인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특검이 구성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름이 들어가는 법안도 처음이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음주 관련된 법률도 뭐 이름이 있긴 하지만 윤창호법, 윤창호법, 김영균법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법안명에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김영란법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20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는 법안에 이름이 들어간 거는 또 최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여성이 특검으로 임명된 것도 이번이 네, 최초죠. 네. 예,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지점이 있는 것이라서요. 네. 이것은 뭐 자고우면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누굴 봐주고 이런 식의 수사가 진행될
일은 일단 없다. 자, 그러면 네.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야 된다. 기존에 사실은 수사도 있었고 일정한 결과도 나왔고 재판까지 또 받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재판 결과도 사실 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예. 특검에서 그러면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될 사안이 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겁니다. 3월 초에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발생 직후 이제 그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네. 군 수사기관이 인지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날 이제 피해자 소환 조사를 해요. 군사 경찰이 20 전투 비행단에서요. 네. 군사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할 때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군도 신경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군본부 군사 경찰단에서 네. 성범죄 전담하는 여성 상사분이 내려오셨어요. 네, 수사관이. 네. 그래서 사안을 보니까 되게 심각해서 네. 구속시켜야 된다. 네. 라는 의견을 필요하고 올라갔습니다. 수사를 하고요. 네. 근데 갑자기 20비 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 대장이 네. 중령진인데요. 예. 전화로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지휘는 서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구두로 지시하면은 반드시 사후에 서면을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화를 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기준을 정해주고요. 네. 가해자 변호인에 대한 배려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배려가 뭐냐면 출석 일자를 예. 굉장히 늦춰주는 이제 편의를 봐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피해자는 바로 그 다음날 소환 조사를 하는데 가해자에 대한 소환은 2, 3주가 미뤄집니다. 이례적이네요. 예, 이례적이죠. 굉장히. 예. 그런 가운데서 이게 의혹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첫 번째 수사 지휘상의 문제. 예, 그리고 첫 단계에서. 그리고 이 군사 경찰 대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20비 전투 비행 단장 원스타입니다. 예. 원스타도 수사 대상이죠.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네. 그리고 그 상부로 올라가게 되면 공군참모총장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는 군사경찰 단장이 있습니다. 예. 이 대령은 지금 집행유예를 받았죠. 왜냐하면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이 저희가 폭로를 예. 했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무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 검사가 있죠. 예. 이쪽은 지휘 라인이고. 예, 그렇죠. 예. 20비 군 검사도 구속 수사를 안 해요. 네. 송치를 받고 나서도 40일 뒤에 송치를 하는데 송치되고 나서도 구속을 안 시키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사망 이유입니다. 네. 5월 21일 사망하고 나서 네. 사안이 심각하니까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회의를 소집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인사참모부장 투스타 네. 그리고 군사경찰 단장 네. 대령 네. 그리고 법무실장인 원스타를 부릅니다. 네. 그래서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예. 근데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5월 31일 날 MBC가 단독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폭로되게 되는 것이죠. 네. 21일부터 31일까지 약 10일 동안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안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를 땡겨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언론 보도 이후에 며칠 있다가 전격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수사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면 이성용 총장이 네. 본인은 구속 검토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걸 어떻게 저희가 확보한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최근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성용 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네. 불명예 전역하기 전에 서면 조사를 받은 게 있어요. 서면 진 진술서에 나와요. 그 안에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 국방부 검찰단도 이 서면 진술서가 있다는 것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때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걸 모를 수가 없는데 그걸 왜?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예. 국방부 검찰단장부터 시작해서 이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도 다 수사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이고, 서울 국방부 범위가 굉장히 넘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예. 그걸 뻔히 다 보고받았는데 이성용 총장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아니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최초에 말하자면 그 최초의 사건이 났을 때 수사 라인, 지휘 라인, 그 다음에 이해람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수사 라인, 지휘 라인. 그렇죠.
이거 뭐 완전히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땡겨 올린 것도 대통령이 막 지시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한 이유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그랬어요. 대통령이.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도 어긴 거죠, 사실은. 아니 도대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해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이 수사 과정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뭐 가해자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인가? 왜 이러는 거지? 가해자에 엮여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처음에 딱 그냥 구속을 시켰으면은 그렇죠. 문제는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재판받아서 유죄받았으면은 이 피가해자 분리되고 2차 가해 주변 사람들이 해유하거나 은폐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욱 국방부 장관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네. 거기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네. 공군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거든요. 네. 국방부 검찰단이요. 네. 그럼 국방부 검찰단이 어디에다 영장을 청구하냐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네. 근데 이 보통군사법원의 직원이요. 예. 공군 법무실장한테 전화를 해요. 그걸 아니 영장 하면 안 7분 되지. 하루 전날 7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인권이 직권조사 결과에서 밝혀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 국방부 검찰단이요. 문자만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사한 건 있는데요. 네. 통화했다는 내용은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그 말하자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조사하고 그렇죠. 예, 조사할 거 조사하고 처벌할 걸 처벌했으면 이렇게까지 확대될 사안도 아니고 이해람 중사가 그 차가운 냉동고에서 아직도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될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일단 특검팀 수사 기한은 어제부터 70일입니다. 오는 8월 13일까지인데 최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기한 안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정도의 규모의 사건들을 전부 다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수사 결과를 내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좀 편히 쉬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좀 여쭤볼 게 많았었는데 간단하게 그래도 시간이 좀 없지만 어제 하루 동안 이슈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2015년 육군 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보도자료 군인권센터에서 내셨더라고요. 저희가 기자회견했습니다. 예, 어제. 군이 사건 은폐하려고 했다. 고 일병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맞다. 뭐 이런 양심 선언도 있고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네.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본인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선택한 거다. 그런 근데 식으로 몰고 갔죠. 예, 몰고 비일비재했어요. 네.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면요. 2014년도에 전 국민이 공분했던 윤일병 사망 사건 은폐를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부터 1년 뒤인데요. 군이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전부 집합시켜 놓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논리도 변하질 않아. 몇십 년째. 몽키 스페어로 머리를 때렸다든가 네. 욕설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혹행위를 감춥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헌병대가 오면 서면 조사를 할 텐데 교육을 합니다.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증거를 어제 공개했거든요. 네네. 사전에 이거와 관련해 교육받은 게 있냐라고 하는데 네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네. 이 양심 선언한 하사분께서요. 네. 그런데 헌병도 알고는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7년 만에 이 부사관인 부모님이. 하사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아버님이 현충원에 계세요. 아버님도 이제 군인 출신이라서. 네. 그런데 아버님 묘비에 갈 때마다 그 고동영 일병의 묘비에 가서 노잣돈 300원씩을 꼭 놓고 왔대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가 계속 이거를 해마다 300원 놓고 갈까 그랬는데 어제 양심 선언을 하신 예. 분인 거죠. 예. 그래서 그나마 늦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양심 선언을 해주셔서 뒤늦게나마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법당국의 이제 재판 결과만 남아 있는 상태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네. 끝까지 저희가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가해자가 정말 양심이 없는 게요. 자기 징계 면하려고 어머니한테 탄원서도 부탁했습니다. 아이,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근데 못난 사람이죠, 되게. 예, 이런 일들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자, 한 가지 더. 어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되게 높은 분인데 방한 중에 미국 대사관자에서 국내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과 간담회 가지셨는데 임 소장님도 자리에 참석하셨죠? 네, 하리수 씨하고 예. 이제 다른 단체 이제 그 상근자분들하고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목사님 그리고 조계종 이제 지몽스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그 국기 개양 그 레인보우기 개양식을 했고요. 네. 관저에다가 레인보우기를 이제 올리는 건 처음이었고 네. 이제 그 6, 7월 달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가 있는 예, 맞습니다. 달입니다. 그래서 예. 프라이드 먼스 해가지고 이제 그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 정부를 대표해서 이제 한국 내에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간담회를 저희가 끝나고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윈디 셔먼 부장관께서는 그런 차별 문제를 없앨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그래서 가을쯤에 그 성소수자 특별 대사가 있습니다. 네. 특사를 파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 세컨드 허즈밴드 왔을 때도 성소수자들 만나기도 했고요.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선진화된 국가에서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차별받는가에 대해서 미국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